세 번째 주제인 방법으로서의 자본주의 또는 자본주의 체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말씀드릴 것은 자본주의란 말을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기 때문에 보건의료에서는 그 대신에 시장 메커니즘 또는 학술적으로는 경제, 보건경제 이런 표현을 많이 썼죠. 근데 굳이 이제 자본주의나 자본주의 체제 또는 이제 보건의료하고 연결하면 자본제적 보건의료 체제 또는 자본제적 의료 체제, 자본주의적 의료 체제 이런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 차이가 뭐냐라고 하는 게 사전에 중요한 어떤 설명일 것 같은데, 시장이나 이제 경제학의 차이는 상당히 이제 역사적인 그런 측면에서의 어떤 구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조선시대 소설 중에서 아마 허생전 다 배우셨을 텐데, 그게 이제 허생이 매점매석을 해서 돈을 많이 버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이건 이제 시장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보건의료만 하더라도 이미 오래전부터 사실 무슨 약을 짓거나 이러면 다 돈을 냈죠. 형태는 현물로 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그래서 시장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그러니까 돈벌이로 의원이 있고 또 약정상이 있고 하면서 약도 짓고 진맥도 하고 하면서 경제 행위를 한 거죠. 근데 이제 그때는 자본주의 체제는 이제 아니었으니까 시장이고 경제이긴 하지만 지금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자본제적 의료 체제하고는 차이가 있다. 그리고 이제 이건 좀 주제를 벗어난 거긴 하지만 우리가 이제 흔히 경제적인 측면에서 자본제적 의료 체제 또는 자본주의 체제하고 좀 이렇게 연결되는 게 이제 공공병원, 공공성, 공공의료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역사적으로 보면 시장과 경제 활동이 먼저 있었어요. 많은 분들이 이제 그 문제를 별로 생각을 안 하시거나 좀 덜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공공의료 또는 민간의료 이런 표현으로 보더라도 민간의료가 공공의료에 사실은 선행했다. 그리고 공공의료는 시장 원리로 돌아가는 의료, 보건의료 또는 보건의료 서비스가 한참 가다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또는 국가가 개입할 필요가 생기면서 제기된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학술적으로 보통 이야기하는 자본주의화, 의료의 자본주의화, 영리화, 또는 시장화, 상품화라고 하는 것이 그런 역사적인 걸로 보면 사실은 꼭 정확하다고 할 수 없는, 오히려 꼭 거꾸로 이야기해야 되는, 의료는 점차 더 어느 나라 할 것 없이 공공화 쪽으로 진행되어 온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는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자본주의 의료 체제하고 그냥 어떤 시장하고 가장 다른 점은 뭐냐? 자본주의 의료 체계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전체성, 총체성 개념에 봐야 된다. 그러니까 단순히 시장이 아니라 다른 거하고 다 떨어져 있는 가운데서 어떤 시장 원리로 돌아간다는 의미가 아니라 전체 자본주의 체제, 전체 자본주의 체제라고 하면 거기에는 금융도 있고 산업도 있고 자본주의 체제에 상응하는 어떤 교육 체제도 있고 또 자본주의 체제에 상응하는 문화도 있을 수 있고 사람들의 생각도 있을 수 있고, 이런 것들이 다 보건의료와의 상호관련성에서 영향을 미쳐서 자본제에 상응하는 여러 구성 요소들이 현재의 의료체제에서 작동하고 있다. 이렇게 의미를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건 좀 뒤에 말씀드리겠고, 일단 보통 우리가 이야기하는 시장, 영리, 상품화라고 하는 것과 자본제적 의료체제하고의 어떤 구분은 이런 점에서 좀 확인하고 넘어가는 게 좋겠다 생각합니다. 두 번째 말씀드릴 것은 몇 가지 이제 신뢰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경험하거나 또는 보고 있는 그런 우리 보건의료의 문제나 또는 상황이 어떻게 자본제적 의료체제 또는 보건의료체제로 할 수 있느냐라는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뭐 여러 경우에 보건학이나 보건의료 정책을 전공하신 분 같은 경우에는 무슨 프로그램 또는 사업의 뭐 연계, 조직별로 뭐 통합 이런 게 과제다 또는 문제다, 한계다라고 하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지역사회 통합 돌봄 같은 경우도 이제 마찬가지고, 우리 보통 의료 전달 체계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다르게 표현하면 서로 다른 어떤 이 복잡성의 의료가 어떻게 연계되느냐, 통합되느냐, 이제 이런 표현하고 이제 가까운 거죠. 근데 대부분 그 연계와 통합이 필요하다라고 마무리를 하면서, 그게 왜 잘 안 되는지에 대한 진단이 정확하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지역사회 통합 돌보면 사실 진정한 의미의 통합의 한 요소에서 머물러 있는 상태라 좋은 어떤 사례는 아닌데, 뭐 의료전달 체계 이야기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통합이나 연계가 잘 안 되는 가장 직접적인 이유는,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 하면, 연계와 통합의 대상 또는 연계와 통합의 주체가 되어야 될 어떤 기관이나 개인이 경제적 주체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경제적 주체이면 연계와 통합을 할 때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내가 손해를 보느냐 또는 내가 어떤 연계와 통합을 통해서 이익을 보느냐가 가장 중요한 기준일 거예요. 아마 각 개별 경제 주체로 보면. 예를 들면 1차 의료기관에서 중간 규모의 어떤 2차 병원으로 의료를 하려고 그러는데, 물론 의학적으로 또는 보건학적으로는 판단 기준이 있겠죠. 그렇지만 그런 게 모호할 경우에, 그냥 행정적으로만 돼 있다 라고 하는 경우에 제일 기준이 되게 있는 게 뭐냐 하면, 아니 내가 이 환자를 진료함으로써 수익을 얻을 수 있는데 보내면은 내가 손해를 보거나 또 얻을 수 있는 수익을 못 본다 라고 하는 것이 그런 의학적 전제 하에서는 아주 중요한 어떤 판단 기준이 될 거예요. 지금 뭐 우리가 신뢰로 볼 수 있는 것은, 요양병원과 요양원 사이에서 환자가 회전문 현상처럼 왔다 갔다 하는 현상이 있는데, 요양병원에서 더 이상 사실 병원 서비스를 받을 필요는 없어서 요양시설로 간다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는 그 규제를 행정적으로 하죠. 뭐 며칠 이상 입원해 있으면 수가를 줄인다, 수가를 삭감한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데, 현실에서 벌어지는 일은 어떻습니까? 사실 그런 걸 무릅쓰고 그냥 더 장기간 입원하는 환자들이 많단 말이죠. 여긴 여러 가지 복잡한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 하면, 요양병원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고도 빈병상을 놔두느니 환자를 그냥 두는 게 적은 수가로도 빈병상을 놔두는 것보다는 이익이다 라고 하는 어떤 경제적 동기가 그 중에 하나로 작동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경제적인 이익 동기가 있으면은 기능에 맞춰서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사이에 적절한 기능 분담을 하고 연계가 잘 되고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울 수밖에 없는. 그래서 서로 다른 그 경제 주체들은 서로 다른 경제 주체가 갖고 있는 이해관계, 병원을 운영해야 되고 직원들 월급을 줘야 되고 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어떤 연계와 통합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고 그런 행동이 나타나게 된다. 자본주의 체계에서 각각 서로 경쟁하는 어떤 경제 주체 사이에서 벌어지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보건학적 원리만 가지고 통합을 해야 된다, 적시에 빨리 보내야 된다라고 하는 게 힘이 없을 가능성이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자본주의 체제의 자본주의 시장 원리로 환자의 의뢰나 어떤 통합 여부가 결정되는데, 규범적으로 또는 어떤 보건학적인 지식만으로 그것을 컨트롤하겠다, 쉽지 않죠. 자본주의 체계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이른바 전체상의 원리로 기관 간의 관계를 보는 접근법이 되겠습니다. 공공병원과 이제 민간병원을 그 다음 예로 들고 싶은데요. 공공병원과 민간병원의 관계, 또는 뭐 공공병원하고 민간병원이 이제 같이 뭐 없는 경우, 이렇게 이
같은 진료권이 없는 경우도 있으니까 보통 공공병원이 이제 공적 기능을 어떻게 한다, 뭐 잘한다, 못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 역시도 자본제적 의료 체계라는 전체성 속에서 볼 수 있다. 전체성 속에서 볼 때 공공병원의 현재 역할은 뭐냐? 자본제적 의료 민간병원의 역할하고 사실은 차이가 없다 지금. 왜 차이가 없냐? 같은 건강보험 진료의 어떤 체계 안에 있죠. 그 다음에 사람들의 인식 안에서도 아프면 치료받으러 가는 병원으로서 뭐 공공이 운영하는 건 다르지만 가서 내가 받을 수 있는 서비스는 차별성이 별로 없는, 왜냐면 진료비도 똑같잖아요 지금. 물론 뭐 거기에 행태에 따라서 뭐 비급여를 어떻게 한다든지 비급여가 비싸고 싸다 뭐 이런 종류의 차이는 있지만 환자들이 인식하기에는 사실은 같은 시장에 있는 공급자,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둘 사이에 의사도 옮겨 다닐 수 있고 간호사도 옮겨 다닐 수 있고 뭐 다른 직원들도 옮겨 다닐 수 있는 같은 노동시장 안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안에서 벌어지는 모든 이 여러 가지 사회적인 어떤 현상으로서의 의료나 환자들이 찾아가는 거나 또는 진료를 제공하는 거나 같은 메커니즘으로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다 보니까 예를 들면 도에 있는 공무원도 사실은 공공병원이어서 말로는 공공의료 뭐 이렇게 수행하는 기능을 해야 된다라고 하지만 실제 인식은 뭐냐 하면 민간병원하고 별로 차이가 없는, 그러다 보니까 왜 이렇게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서비스를 더 잘 개발해가지고 민간병원하고 비슷한 그런 경쟁력을 갖지 못하냐라고 하는 질책이 자꾸 되는 이유가 바로 그런 자본제적 의료체계 안에서 전체성 속에서 보는 공공병원의 어떤 본질적인 특성을 대변하고 있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말하자면 자본제적 체제 안에서 작동하는 어떤 제도와 정책 또는 어떤 기관의 행태 또는 환자들의 인식 이런 것들을 보고 말하자면 우리가 봐야 할 것들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예를 들어서 이제 의료 전달 체계가 잘 안 되고 전부 빅5에 몰리니까 의료 전달 체계를 해서 환자들이 바로 서울의 빅5로 가지 못하게 하자, 이런 뭐 아이디어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환자들이 보기에는 이게 어떤 거냐 하면은 지금 현재 당사자들이 이해하고 있는 의료 체계에서는 맞지 않는 원리인 거죠. 의료 체계에서는 자유롭게 갈 수 있고 이미 내놓은 보험료 갖고 사실은 내 돈 갖고 쓰는 거라고 이해하고 있는데 이거를 인위적으로 그걸 강제한다, 막는다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공산주의식이다,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사실은. 그래서 다르게 표현하면 사실은 사람들도 자본제적 의료 체계의 작동 방식, 그 자본제적 의료 체계의 작동이라는 건 우선 극장이나 빵집이나 커피숍하고 거의 같은 원리로 지금 생각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 데서 그런 아주 익숙한 자본제적 체제에 속해 있는 가치관, 생각, 의도, 행동 이런 것들을 지금 강제적인 의료 전달 체계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반하는 개입으로 이해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런 점에서 보면 지금 우리가 정책으로 뭐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같은 의료 전달 체계라든지 주치의 제도라든지 통합 돌봄 같은 이런 제도들에 대해서 이런 관점에서 총체적인 자본제적 의료 체계로서 이것이 잘 작동하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게 규범적으로 또는 보건학적으로 대단히 정교하게 잘 설계된 거여도 실제로는 만약 이게 자본제적 의료 체계라는 게 하나의 전체성으로서 우리의 지금 보건의료와 돌봄이 움직이는 최종 원리라면 그 원리에 어긋나거나 또는 어긋난다고 인식되는 어떤 종류의 정책이나 제도나 사업은 잘 안 될 가능성이 많다라고 하는 것이 제가 생각하고 있는 이 자본주의적 의료 체계의 총체성
관한 설명. 이제 여기서 다시 짚어봐야 될 거는 뭐가 있냐면, 그럼 과거에 또 자본주의적 의료 체계였을 텐데, 지금 새삼스럽게 자본주의적 의료 체계라는 점에서 이걸 다시 보자 라고 하는 질문이 나올 수 있다고 봐요, 저는. 근데 이게 자본주의화, 자본제화라는 이제 표현을 만약 우리가 쓴다면, 거기에 키워드가 뭐냐면 화라는 표현입니다. 화는 이 한자잖아요. 다 아시다시피 뭐 영리화, 상품화 하듯이. 근데 이거 화는 우리말에는 잘 없는 품사인 현재 진행형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되어가고 있는, 영어 표현을 써서 죄송한데 이게 becoming인 거다, 이게. 그러니까 이분법적으로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종류의 체제에서 다른 종류의 체제로 100% 완전히 전환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 화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0부터 100까지 나누면은 점진적으로 0이었다가 5였다가 10이었다가 20, 50, 뭐 70, 80, 100, 또는 아마 100이라는 건 없을지도 모르겠다. 왜냐하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완전한 자본주의라는 게 사실 없거든요, 현실에서는. 다 뭐 이렇게 무슨 국가가 개입하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본래 이야기하는 완전 시장이라는 게 없다고 하는 거하고 비슷하게 참 자본주의 체계 또는 자본주의 의료 체계는 있을 수 없다. 이제 100이라는 건 있을 수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가장 자본주의적 의료 체계라고 할 수 있는 미국만 하더라도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같은 공공 프로그램이 재정으로 보면 뭐 40%, 50% 가깝게 차지하거든요. 그럼 이거는 순수한 말이 좀 이상하지만 순수한 자본주의적인 어떤 체제는 아닌 거죠. 국가 개입해 있고. 그렇지만 화라고 보면 0에서 10으로 뭐 이런 식의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과거에 비하면 자본제 체제로서의 특성이 점점 더 강화되고 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게 심화되어 왔다, 이런 표현이고, 현재로 보면 1977년에 건강보험, 의료보험 처음 시작할 때, 또는 2000년 뭐 의약분업할 때, 또는 2008년 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할 때 하고 비교하면 의료든 돌봄이든 그런 점에서 자본제적 체제로서의 특성이 훨씬 더 강화됐다. 이 표현이 바로 한국의 의료체제가 자본주의 의료체계냐 아니냐라고 하는 거에 대한 답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이게 자본주의 체제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은 맞다 아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고, 끊임없이 진행되는 becoming인,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보면 우리가 자본주의 체제의 어떤 특성도 역사적 관점에서 봐야 된다. 체제라고 하는 것도. 그러니까 약간 그런 특성이 있다가 점점 더 강화, 심화되는 특성, 이런 것들을 봐야 된다. 그런 점에서 지금 우리가 겪어온 어떤 경로를 보면 자본주의 체제와 관계되는 몇 가지 아주 결정적인 것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많이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 하면, 저는 의료보험, 건강보험 제도가 도입된 거, 그리고 장기요양보험 제도가 도입된 게 한국의 두 체제, 의료 체제와 돌봄 체제가 자본주의화 되는데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료보험 제도는 77년이 돼서 89년에 이제 전국민 보험이 됐지만, 이게 왜 자본주의 체제와 관계되냐? 여러분 뭐 충분히 짐작할 수 있듯이 이게 이제 환자들이 낼 돈을, 각 개인이 지불해야 될 돈을 미리 모아놓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돈을 갖다 쓰는 쪽에서는, 병원이나 의료 제공자 쪽에서 보면 미리 굉장히 안정적인 재원이 있는 겁니다. 다르게 보면 시장에서 보면 우리가 매출을 올리고 수익을 올리 대단히 큰 잠재력이 있는 것들이 만들어진 거예요, 제도적으로. 또는 다르게 표현하면 그 전까지는 경제적 제약이 있어서 잘 못 가던 사람들도 갈 수 있게 됐잖아요. 그 국가가 엄청나게 시장을 키운 거예요. 자본주의식으로 돌아가는 시장을. 그러니까 돈을 모아놨으니까 말하자면
제대로 하기만 하면 충분히 운영을 하고 또는 더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구조를 국가가 만들어 놓은 겁니다. 물론 국가가 그런 목적으로 만들었다기보다는 당시에 있던 의료 수요를 충족하느라 만들었지만 결과적으로 자본주의적 방식으로 그런 의료 수요를 충족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큰 시장을 만들어냈다. 이게 이제 자본주의적으로 자본주의 체제의 관점에서 의료보험을 해석하는 방식. 장기요양보험도 똑같습니다. 그 전까지는 간병인이 일부 있었지만 사실 간병이나 돌봄이라고 하는 건 다 비공식적이었고 어떻게 보면 가족 안에서 하는 거였고 이게 말하자면 거래가 되는 상품이 아니었던 거죠. 근데 장기요양보험이 되면서 뭐 있던 그 전에 있던 어떤 환자들에 대한 간병 서비스는 그대로 있지만 다른 돌봄을 비공식에서 공식 상품으로 전에 같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자식이나 이런 사람이 부모를 열심히 하면 부모 중에 좀 경제적 여력이 있으면 그래 니들 고생한다 라고 해서 뭐 용돈도 주고 이렇게 했다면 지금은 보험료 내고 그 보험에서 경제적 보상을 각각 요양보호사나 이런 사람이 받아가잖아요. 공식적으로 상품이 됐고 국가가 들어서 말하면 보험료를 기반으로 큰 시장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랬더니 요양시설이 생기고 방문 요양 같은 게 생기고 또는 주간보호시설이 생기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거를 정치경제에서는 자본 축적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런 점에서 보면 두 가지 보험이 생긴 게 한국에서 자본의 시원적 축적이 이루어진 결정적 계기다.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시각에서 보면 어떻게 볼 수 있냐? 지금까지 우리가 어떤 정책을 하거나 이거 뭐 문제를 고쳐야 되겠다고 하는 거를 대단히 다른 방식으로 볼 수밖에 없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의료전달 체계를 만약 자본주의 체계에서 이거는 현재 자본주의 체계에서 필연적인 결과로서의 분절적인 체계가 돼 있다 라고 하면 이거를 어떤 행정적으로 강제로 뭐 어떤 기준에서는 보내야 되고 어떤 기준은 안 되고 또는 보내면 뭐 무슨 보내는 쪽에 인센티브를 주고 뭐 이런 방식 많이 생각하지 않습니까? 강제 아니면 이제 인센티브 같은 시장적 방식. 근데 만약 시장적 방식을 하면 기존에 있는 어떤 그런 것보다 훨씬 그냥 기회 비용을 보상하는 정도가 아니라 기존에 하는 수익보다 훨씬 더 큰 수익이 있어야 말하자면 의료전달 체계가 작동을 할 거다. 간단하게라도. 그러니까 전에처럼 우리가 뭐 빈병상 운영하기 위해서 하는 것보다 그보다 훨씬 더 큰 수익이 있어야 무슨 의뢰를 하게 되고 더 큰 병으로 보내게 되는 이렇게 접근하지 않으면 그냥 단순히 있을 수 있는 손해를 보상해 주는 정도는 잘 안 될 거다. 왜? 손해는 바로 보이는 건데 그런 보상이나 이런 게 만약 음식이면 안정된 방식을 택하는 과거의 기존 방식을 그대로 택할 거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지금하고 똑같이 그냥 제도의 왜곡이 그냥 계속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는 거고 행정적 방식으로 강제적 방식으로 하는 건 더 잘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얼마나 이 의료에 있어서는 회색 지대가 많습니까? 그러니까 어중간한 게 많아가지고 판단 기준도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명료하고 누구도 혼동하지 않는 이런 기준으로 환자가 다른 상급병원으로 가라. 그럼 다시 이제 여기서 문제 해결했으니까 1차 의료기관 가라. 이렇게 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행정적으로는. 그럼 결국 이 경제적인 메커니즘에 따라서 그게 무력화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자본제적 의료 체계에서 우리가 무슨 활동을 하고 있고 실천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 이런 사업이나 정책적인 고안, 구성, 대안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 이 점을 꼭 좀 염두에 두시면 좋겠다. 근데 이제 이런 점에서 제가 이제 자주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보건의료에 종사하시는 분, 이 안에서 종사하시는 분은 뭔가 이 자본주의 체제로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심리적, 정서적 저항이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의 생명을 다루고 건강을 다루는 일인데 영리, 뭐 경제적 동기 이런 걸로 자꾸 설명을 하려고 하냐라고 하는
개인적인 반발심이 제도나 정책이나 또는 현재 어떤 체계가 작동하는 데도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본주의 체제라고 하는 것을 자꾸 지워버리려고 하는. 자본주의 체제가 옳다라는 게 아니다는 거 꼭 좀 염두에 두시면 좋겠어요. 옳다가 아니고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에 가 어디서 연유하냐를 파악하는 데에 이런 자본주의 체제로서의 방법으로서의 자본주의 체제로 이해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거.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잘 활용해서 열심히 돈 벌자는 뜻이 아니라는 거. 방법으로의 자본주의 체제라는 거. 이걸 꼭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그래서 의식 밖으로 우리 어떤 무의식 밖으로 나가 있는 자본주의 체제라는 걸 우선 우리 안으로 끌어들여서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를 좀 진단해 보자. 잘 안 되는 걸 뭐 개인의 어떤 동기라든지 뭐 개인의 가치관, 개인의 경제적 동기 이런 걸로 설명하려고 그러지 말고 자본주의 체제에서 벌어지는 필연적 현상으로 그렇게 우선 관점을 그렇게 해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앞에 설명드린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이제 이런 반응이 그 사이에 많이 나왔어요. 이제 다른 기회에 보면 그래 알겠다. 뭐 이게 그냥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고 구조적인 문제고 체제적인 문제니까 그래 당신이 말하는 취지는 알겠다. 근데 이제 문제는 고쳐야 되는데 그럼 문제를 고쳐야 되는데 대안이 뭐냐? 어떻게 하자는 이야기냐? 이제 이런 반응들이 사실은 자주 있었습니다. 영국식 공영의료 체계로 바꾸면 문제가 해결되냐? 뭐 쿠바식으로 하자는 이야기냐? 뭐 이런 이제 반응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이제 이거를 뭐 오늘 말씀드릴 여유는 없고요. 영국 같은 경우만 해도 자본주의 체제에 속해 있는 의료 체제라는 관점에서 보면 의료 체제는 계속해서 자본주의 체제화하는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그게 영국의 NHS가 지금 겪고 있는 아주 이 장기간의 압력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의료만 놓고 이거를 무슨 공공의료 전면화, 뭐 국영화 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게 제가 이제 우선 제일 먼저 말씀드릴 사항이고요. 그럼 어떻게 하자는 이야기가 이제 그럼 더 깊어지는 거죠. 그럼 전체 체제를 바꾸는 것도 아니라면 개혁해서 된 문제도 아니라면 뭐냐? 여기서 다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본주의 체제화, 비커밍이라고 하는 거에 주목하자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자본주의 체제로서의 어떤 의료 체제를 왜 비판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걸 왜 문제로 삼는? 사실 우리 건강보험 제도 생기고 나서 초기에는 자본주의적 의료 체제, 자본주의 체제가 전체적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료 서비스를 충족하고 필요를 충족하는데 대단히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게 제 의견. 그리고 이런 표현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점에서 대단히 진보적 제도였다. 그 전까지는 무지무지 멀리까지 가야 어떤 병원 서비스를 받던 데까지 의원도 생기고 병원도 생기고 그 다음에 그 사이에 못 받던 그런 비싼 의료도 받게 되고 이런 것들이 시장 메커니즘이었기 때문에 돈 벌 수 있는데 갔고 돈이 벌리기 때문에 그런 데 가서도 부담 능력이 되니까 뭐 농촌 지역이나 이런 데도 무슨 MRI 들여놓고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접근성이다 또는 환자들의 어떤 니즈를 충족한다 이런 점에서 보면 그것 때문에 자본주의적 방식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접근성이 올라가고 자원도 아주 취약지라고 일컫던 데까지도 빨리 자원이 충족이 됐다는 거죠. 이걸 진보적인 어떤 자본주의 체제의 역할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어떻게 자본주의 체제를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그 자본주의 체제의 어떤 근본 원리가 현재 자본주의 체제가 심화되면서 문제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점. 그게 자본주의 체제를 우리가 문제로 삼는 이유입니다. 그냥
날 때부터 자본주의 체제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현재 그러면 이 체제의 문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고, 또는 뭐 사회적으로 힘든 게 많이 생겼고, 과제가 만들어졌다. 이거에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 그렇다면 자본주의 체제로 접근해서 볼 때 그거와 연관된 우리 의료 체제의 문제가 뭐냐, 뭘 고쳐야 되느냐, 또는 우리 의료 체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일반 국민들, 주민들, 또는 뭐 이주민들, 이런 사람들이 겪는 고통이 뭐냐, 이런 점에 주목을 해야 되고, 그렇게 보면 현재 있는 문제를 고치는데 자본주의적 의료 체계 때문에 생기는 문제를 고치면 그 자본주의 체계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자본주의 체제로서의 문제를 줄이는 방식으로 고쳐야 사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죠. 자연스러운 논리적 비결이. 첫째는 그렇고, 두 번째는 자본주의 체제 전체를 한 번에 바꿀 수 없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자본주의 체제에서 생기는 어떤 구체적인 작동 방식이 0이냐 100이냐 이분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본주의 체제의 어떤 특성을 그대로 드러내는 대표적인 게 진료비 지불제도입니다. 행위별 수가제도하고, 예를 들어서 포괄수가제가 있다고 하면 포괄수가제가 이론적으로는 행위별 수가제하고 큰 차이가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요만큼 사실은 자본주의 체제의 의료 체제가 이 말하자면 유발하는 문제들을 조금은 줄일 수 있는, 뭐 그 양적으로 뭐 1%든 5%든 모르지만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접근하자는. 공공병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공병원을 지금 방식으로 무슨 숫자를 더 많이 만드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왜냐하면 자본주의 체제의 어떤 문제로 보면 숫자를 많이 만드는 걸로는 사람들이 겪는 고통을 다 해결하기 어렵다. 이런 거죠. 그래서 그러면 뭐냐? 예를 들면 전혀 지금 자원이 없어서 사람들이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는, 뭐 인구가 적은 농촌 지역이 대표적인 경우가 되겠죠. 이런 경우에는 공공병원이라고 하는 것이, 그게 굳이 뭐 공공이라는 이름을 달지 않더라도 공적 개입이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이런 방식으로 접근을 하자라는 겁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현재 우리 체제로 인한 문제가 무언지에 따라서 어떤 개입을 우리가 할 수 있는지를 맞추는 게 필요하다. 이게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우리 과제라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방법으로서의 자본주의 체제는 이런 정도로 정리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